가족과 함께 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비어 있을까요?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외롭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집안에 사람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보는데도 하루가 끝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잠시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생긴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야 외롭지 않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야 행복하다. 이 말은 너무 오래 반복되어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혼자 사는 노인의 쓸쓸한 모습이 나오고 드라마에서는 홀로 남은 노년이 늘 비극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삶은 불행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은 당연히 더 낫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하루 종일 대화가 거의 없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서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풍경,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괜히 분위기 흐린다는 눈치를 받는 상황. 이런 삶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많은데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공간에 내가 혼자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 때 더 깊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자기 선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조금 더 존엄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이정숙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정숙 어르신은 70이 넘을 때까지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 3대가 한 집에 사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하루는 늘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들 출근 시간에 맞춰 집안이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피곤해도 늦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게으르다는 말이 나올까. 마음이 먼저 조급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는 자연스럽게 어르신의 몫이 되었고 작은 실수에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낮이 되면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마음껏 키우지 못했고 전화 한 통도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전기료 이야기, 통화료 이야기가 나올까 스스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집은 북적였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큰 텔레비전 소리. 하지만 그 속에서 어르신의 취향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이들 보는 것부터 끝나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건강에 안 좋다는 말 앞에서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모두 잠자리에 들고 자기 방 문을 닫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이 여러 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점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었고 그저 민폐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하루의 목표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아무한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곧바로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섭섭해하지는 않을까?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어르신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뒤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정숙 어르신이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으로 들어가던 날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집 안에는 아직 아무 가구도 많지 않았고 소리도 적었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처음 침대에 누웠을 때 어르신의 마음은 복잡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괜히 큰 결정을 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정해진 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었지만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차를 끓였습니다. 급할 것도 맞춰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 식을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내 시간이라는 거구나. 점심이 가까워졌을 때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먹고 싶지? 이 질문이 그렇게 오래 걸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었고 건강 이야기를 먼저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랜만에 자기가 좋아하던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집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굳이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길, 작은 가게들, 공원 벤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생겼고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짧은 대화도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은 혼자 식사를 하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루가 꽉 찬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갑자기 행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어르신의 생활에는 일정한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집을 정리하고 점심 무렵에는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니 책장이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이 마치 지금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요일마다 하는 활동도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참여했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이야기를 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은 이런 말을 처음으로 꺼냈다고 합니다. 나 사실 가족이랑 같이 살 때가 제일 외로웠다고 말입니다. 그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비슷한 경험을 했고
누군가는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이 외로움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자 살면서 어르신의 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고 요리를 하고 집을 정리하는 모든 일이 하루의 활동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전반적인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입니다.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다 해주는 살보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는 삶에서 더 오래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혼자 살기로 한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발적으로 혼자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도권은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루의 밀도를 바꾸고 결국 마음의 상태를 바꿉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끝나도 후회가 덜 남는다고 말입니다. 오늘을 내가 살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정숙 어르신의 변화는 우연도 기분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변화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자기 결정감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내가 직접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감각,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엇을 하지 않을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마음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이 선택권을 잃어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 자식,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정해진 일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 선택권이 점점 줄어들면 마음은 서서히 위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먹는 것도 보는 것도 내 뜻이 아닌 경우가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참음이 쌓여 자기 자신을 잃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감정이 생겨납니다. 나는 이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보호만 받는 존재인가? 이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보호받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작아지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혼자 살게 되면 선택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누구에게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은 자유들이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혼자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어도 자기 생각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사람들 틈에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있지만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혼자 살면서
의미 있는 관계 몇 개를 유지하는 것이 피상적인 관계 속에 묻혀 사는 것보다 마음을 훨씬 안정되게 만듭니다. 이정숙 어르신도 혼자 살기 시작한 뒤 사람을 줄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부딪히는 가족 대신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가볍게 안부를 묻는 이웃,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이런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삶의 지지대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 생각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후회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야 마음은 정리됩니다. 불필요한 미련은 내려가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머릿속이 조용해졌다고, 이제야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조용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하루가 조용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노년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깎여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고 본질만 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의 중심에는 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혼자 사는 삶이 마음에는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두렵다고 말입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까? 생활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걱정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정상적인 걱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은 용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혼자 살든 가족과 떨어져 살든 모든 시니어 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기본 리듬을 만드는 일입니다. 혼자 살게 되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생활 리듬입니다. 누가 깨워주지 않으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고 끼니도 대충 넘기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하루의 기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산책 나가는 시간, 식사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틀만 있어도 하루는 훨씬 안정됩니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하루를 살 때 불안을 덜 느낍니다. 두 번째는 몸을 계속 쓰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을 쓰게 됩니다. 이 점을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장점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장을 보러 가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집을 정리하는 일은 모두 몸과 뇌를 동시에 쓰는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쌓이면 기억력과 균형 감각을 지켜줍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걷고 계단을 조금 이용하고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매일 함께 사는 관계가 아니라 필요할 때 만나고 기분 좋을 때 통화하는 관계,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친구 한두 명, 안부를 나눌 이웃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은 훨씬 든든해집니다. 복지관, 도서관, 종교시설, 취미 모임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의 부모나 조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흐름을 스스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혼자 살수록 돈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이것만 정리되어 있어도 마음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식, 운동, 검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반대로 체면 때문에 하는 소비, 불필요한 비교에서 오는 지출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준비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두고 복용 중인 약과 지병을 눈에 띄는 곳에 적어두는 것. 이웃 중 한 사람에게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약속을 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도 많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필요한 도움을 필요한 만큼 받으면서 주도권은 내가 쥐는 삶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준비가 없을 때 커지고 준비가 되면 불안은 관리할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이 두려운 이유는 혼자라서가 아니라 막연해서입니다. 그 막연함을 하나씩 현실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준비들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인생에서 밀려난 선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내 손에 쥐겠다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며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며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말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가족의 어른으로서 늘 역할이 먼저였고 나는 늘 뒤였습니다. 그런 삶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가족이 있고 지금의 삶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할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조용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면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마음이 남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짜 이기심은 마음이 무너진 채로 억지로 버티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에게도 좋은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단단해질수록 가족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매일 부딪히며 지내는 관계보다 가끔 만나 반가워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오래 갑니다. 거리는 사랑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을 남깁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삶은 쓸쓸한 삶이 아닙니다. 그 삶에는 아침에 여유가 있고 내 취향이 있고 내가 선택한 하루가 있습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며 당장 큰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중 단 하나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혼자 걷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선택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단단히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